자, 이번에는 명제의 역과 대우라는 개념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 명제 역과 대우에 대해서 필기를 한번 해보면서 공부해 볼게요. 명제 P이면 Q이다에 대해서 Q이면 P이다. 자, 위에는 원래 명제에서 지금 우리가 얘를 가정, 얘를 결론이라고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 두 개가 자리가 바뀌었죠. 즉, 다시 말해서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꾼 명제를 원래 명제의 역이라고 합니다. 이 역자는 한문으로 바뀔 역자예요. 축구가 역전됐다, 뭐 그런 역자죠. 그래서 이름 자체에 뜻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해석하기 편하죠. 자, 그 다음에 P면 Q이다에 대해서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역은 자리만 바뀌었는데 얘는 자리가 바뀌면서 부정도 됐어요. 그죠? 그래서 가정과 결론을 부정하고 자리를 바꾼 명제. 자리를 바꾼 명제. 선생님이 원래 글씨를 되게 잘 쓰는데 태블릿으로 쓰다 보니까 글씨가 엉망이에요. 핑계입니다. 자, 그래서 명제의 역과 대우는 너무 중요해요. 사실 예전 교육과정에선 여기에 명제의 역과 대우와 이라는 개념도 있었어요. 이 부정만 한 거. 근데 그게 교육과정에서 빠졌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세대보다 훨씬 더 쉽고 재밌는 수학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이 재미없고 힘들고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여러분들 선배들은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들은 훨씬 더 어려운 수학을 했었어요. 자, 어쨌든 바로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그럼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P이면 Q이다와 Q이면 P이다. 이 두 개는 서로 자리만 바뀌었죠. 이 둘의 관계는 서로 역입니다. 서로 역이에요. 그 다음에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그럼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이 두 개도 서로 자리만 바뀌었죠. 이 둘도 서로 역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하고 얘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P이면 Q이다가 부정이 되면서 자리도 바뀌었죠.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대우고요.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도 부정이 되면서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서로 대우 관계에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걸 왜 공부를 하냐? 이 역과 대우가 관련 어떤 의미가 있기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명제라는 단원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수학적인 식이나 문장을 봤을 때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혀내는데 목적이 있는 건데 이 역과 대우가 거기에 어떤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중요한가라는 걸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제의 역과 대우의 참거지들 공부를 한번 해보죠. 1번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명제의 역이 참인 것은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 밑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의 역을 써볼게요. 그럼 역은 이게 정삼각형이 가정이고 이등변 삼각형이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가 됩니다. 이게 역이에요, 여러분들. 저 문장은 역이 되는데, 근데 원래 문장은 지금 참이죠. 원래 명제는 참이에요.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맞죠. 그런데 역은 참이 아니에요. 왜냐면 두 변의 길이가 같다고 그래서 반드시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 문장은 참이었는데 역을 취했더니 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그래서 그 명제의 역이 참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까요?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역이 반드시 거짓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역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조금 이건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요. 우리가 따로 그냥 편하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P면 Q이다. P면 Q이다. 조금 확대를 해서요. 자, 이게 참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진리집합에서 봤을 때 P가 이렇게 Q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쵸?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참이 되는 거죠. 이 녀석의 역을 생각해 보게 되면 Q이면 P가 되는데, 이렇게 두 개의 포함 관계가 있을 때 Q이면 P다가 참이 되려면 Q가 P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쪽 부분이 이렇게 어떤 원소가 있게 되면 Q가 P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럴 때 역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원래 명제도 참이고 역인 명제도 참이냐면, 우리가 이 P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경우는 물론 이렇게 P가 Q 안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P가 Q랑 완전히 똑같아도 P가 Q 안에 들어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은 P가 Q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포함되기만 하면 되니까 두 집합이 같을 때도 P가 Q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개의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에 있을 때는, 두 집합이 완전히 똑같을 때는 그 녀석의 역을 취해도 다시 Q가 P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역도 참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역의 참 거짓 관계를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진리집합 사이에서 두 진리집합이 완전히 똑같은 집합이면은 본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이고요. 원래 명제가 참인데 진리집합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집합이 다른 집합이 이렇게 안에 쏙 들어가 있는 한 집합이 더 덩치가 더 크다면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역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뭐 이해를 굳이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공부하는 친구가 좀 어렵다, 그럼 이 문장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그래서 그 명제의 역이 참인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도 반드시 참입니다. 그리고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 그 명제의 대우도 거짓입니다. 우와, 이게요, 딱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우와,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우와, 그럼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으면 그 녀석의 대우를 구해서 참거짓을 판단해도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수학적인 사실을 증명을 할 때 그 문장 자체를 증명하기 힘들 때 그 녀석의 대우를 증명을 하게 되면 원래 문장이 참이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수학의 증명 테크닉을 우리가 대우 증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대우는 원래 문장이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원래 문장이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다. 이거 조금 우리가 유식하게 얘기하면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서로 진리값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값이라고 하는 것은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표현은 전혀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난 척하고 싶었나 봐요. 자, 저는 상관없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대우는 참 거짓이 같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왜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인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면 Q이다가 참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P하고 Q가 이러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녀석의 대우는 뭐가 되냐면 부정이 되면서 자리도 바뀌는 거거든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그럼 얘가 참이 되려면은 진리집합 사이에서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집합에서 봤듯이 여집합 사이에서 이런 관계가 있으면 이 양옆에다가 각각 다 여집합을 붙여버리게 되면 포함 관계가 바뀐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이렇게 포함됐던 게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얘는 이제 여집합이니까 Q가 되고요. 여집합이니까 P가 돼서 얘랑 똑같은 벤 다이어그램이 돼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대우와 원래 명제는, 서로 대우 관계에 있는 명제는 포함 관계가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리값도 참거짓도 똑같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우가 왜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왜 참인가는 이해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증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 저래서 저게 참이구나 라는 거 정도까지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쓸데없는 거니까 지워버릴게요. 이해하셨죠? 넘어가시면 돼요. 설령 이해 못했더라도 공부를 명제를 열심히 하시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와,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이해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분명히 약속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거짓이 같다라는 그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하나만 잊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의 대우를 쓰고 참거짓을 판단하세요. 자, 대우는 그럼 뭐가 되냐면
여기가 가정, 여기가 결론인데 자리가 바뀌면서 부정도 돼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부정이 되니까 아니면으로 바뀝니다. 아니면 정삼각형이 아니다. 정삼각형이 아니다가 대우가 됩니다. 대우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건 당연히 참이죠. 왜냐면 정삼각형이 되려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되는데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란 얘기는 변 두 개도 같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참이 됩니다. 그래서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도 참이죠. 두 개가 똑같이 참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대우 너무 중요합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봐볼게요. 다음 내용 이제 3단 논법인데요. 이름을 보니까 뭔가 3이랑 관련이 있나봐. 그치? 자, P이면 Q가 참이고 Q이면 R이 참이라면 우리가 이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까? 자, 그럼 P가 Q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럼 다시 그 Q가 진리집합 R 안에 포함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P도 R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P면 R이다가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Q가 이 Q가 이렇게 P하고 R을 서로 소개팅을 시켜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P면 Q고 Q면 R이다가 이 Q를 연결고리로 갖게 되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개가 명제가 연달아서 나왔죠. 우리가 그래서 얘를 3단 논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떤 명제의 역과 대우, 그 다음에 3단 논법을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면 역은 자리만 바뀐 것이다. 대우는 자리가 바뀌면서 부정까지 된 것이다. 자, 진리에 대해서, 진리값에 대해서는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그래서 역이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니다. 그 역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심화로 넘어가게 되면 역도 참이 되려면 원래 명제에서 두 진리집합이 완전히 똑같으면 원래 명제가 참이면 역도 참이다라는 거고, 원래 명제의 두 진리집합 관계에서 어떤 진리집합이 다른 덩치가 큰 진리집합 안에 포함된 관계라면, 즉 집합의 크기가 다르면 그 역은 거짓말이 된다. 이 부분은 지금은 이해 못해도 상관은 없다. 이해하면 땡큐,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자, 이제 대우. 대우는 뭐냐면 원래 명제와 참거짓이 반드시 똑같다라는 거. 너무 중요한 내용 꼭 기억해주고, 3단 논법은 P이면 Q고 Q이면 R이면 P이면 R이다가 성립한다라는 거. 이런 걸 꼭 기억을 해줍시다. 자, 그러면 역과 대우를 이용한 기초형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핵심 내용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이 문제에 뭐가 빠졌다. 위에다 좀 채워 놓을게요. P이면 Q에 대하여, 왜 빠졌지? P면 Q에 대하여, Q이면 P, 즉 다시 말해서 가정과 결론의 자리가 바뀐 명제, 이것을 그 원래 명제 서로의 역이 되겠죠. 자리를 다시 바꾸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과 결론을 부정하고 자리까지 바뀌는 거예요. 자리를 바꾼 명제를 원래 명제의 대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P면 Q가 참이라고 그래서 그 역이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닙니다.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요. P면 Q가 참이면은 그 대우도 반드시 참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는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를 때는 대우를 확인해 보면 쉽게 풀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명제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거의 참거짓을 말하세요. 자, 역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가 가정, 여기가 결론이니까 바뀌게 되죠. 그래서 A 곱하기 B가 0이면 A는 0, 그리고 B도 0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녀석의 참거짓은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진리집합을 찾아봅시다. 곱해서 0이 나온다는 얘기는 A는 0이거나 또는 B가 0이라는 얘기예요.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얘는 그리고 지금 A도 0, 그리고 B도 0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얘는 합집합이고 얘는 두 개의 교집합이 되겠죠. 또는이고 그리고니까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굳이 반례를 찾는다면 이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A가 A, B를 봤을 때 A가 2고 B가 0이면 이 안에는 있지만 이 원소는 이 안에는 없죠. 그렇죠? 여기 결론에서는 둘 다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거짓말이 되고요. 대우를 구해볼까요? 칸이 조금 부족하네요. 대우는 선생님이 여기다가 썼겠습니다. 대우는 이게 부정이 됩니다.
a 곱하기 b가 0이 아니면 부정되면서 자리가 바뀌죠. 0이면 그러면 a도 0이 이게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콤마죠. 이 콤마가 사실 그리고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a가 0이고 그리고 b가 0이다에 부정이 되는 거니까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얘는 이 대우를 보고 나서 참거짓을 따지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원래 명제를 보니까 a가 0이고 b가 0이면 a, b가 0인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이 대우 명제도 당연히 참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똑같은 참과 거짓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자, 먼저 역부터 보겠습니다. 자, 역은요. 자, 지금 여기가 가정이고 여기가 결론이죠. 자리만 바뀝니다. a 플러스 b가 0보다 크면 이거이면 a가 0보다 크거나 또는 b가 0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거는 그럼 이제 참인가요, 여러분들? 두 개를 더했을 때 0보다 크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보다 커야 한다. 아닌 경우가 있나요? 더했는데 0보다 큰데 둘 다 0보다 크지 않은 경우 있을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더해서 0보다 큰다는 얘기는 최소 둘 중에 하나는 양수여야지, 뭐 둘 다 양수이거나 적어도 하나는 양수여야지 더했을 때 0보다 클 가능성이 생기죠. 그래서 이 문장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원래 명제도 참이죠. 원래 명제는 거짓이죠. 미안해요. 왜냐면은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가 돼서 더해서 0보다 작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역은 반대로 이제 참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우를 한번 구해볼까요? 대우. 자, 대우는 자, 이 녀석이 부정이 됩니다. 부정이 되면서 자리도 바뀌죠. a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의 반대는 a 더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이면 더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 이제 각각 부정이 되죠.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도 부정됩니다. 그리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한번 봐볼까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안에는 더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a, b가 각각 마이너스 5하고 1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더하면 분명히 0보다 작죠. 하지만 이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1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저기 있는 마이너스 5하고 1은 이 녀석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쪽 부분을 결론 Q라고 하고 이쪽 부분을 이제 가정 P라고 했을 때 지금 P 안에는 있는데 Q 안에는 없는 원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우는 거짓말이 됩니다. 이 대우가 거짓말이니까 이 원래 있는 명제도 거짓말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기초 문제인데 기초 문제 같지가 않아요. 이 단원의 특징이죠. 자, 일단 역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역은요. 자, 이 가정과 결론이 바뀝니다. 이 가정을 우리가 편의상 P라고 하고 이 가정을 Q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Q이면 P이다를 쓰면 되겠죠. X는 0이고 Y는 0이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0이다. 둘 다 0이면 제곱해서 더하면 0인 건 맞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참이 되는 거고요. 대우 한번 볼까요? 대우는 이제 얘네들이 부정이 되면서 자리가 바뀝니다. x가 0이 아니고 이거가 또는으로 바뀌어요. x는 0이 아니거나 또는 y가 0이 아니면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0이다가 또 0이 아니다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대우가 되는 거죠. 자리가 바뀌게 되면서 이 가정 부분과 결론 부분이 모두 부정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학습했던 개념이었죠, 여러분들. 실수에 대해서. 어떤 실수의 제곱 더하기 어떤 실수의 제곱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자, 실수의 제곱, 실수 1번 첫 번째 실수의 제곱 더하기 두 번째 실수의 제곱이 0이라는 얘기는 뭐랑 똑같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실수도 0이고 두 번째 실수도 0이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본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이 대우 명제도 당연히 참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가 똑같은 참거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우의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역부터 구해볼까요? 자, 역은 자리만 바뀌죠. 우리가 얘를 조건 P, 얘를 조건 Q라고 한다면 가정과 결론이라고 본다면 역은 A가 0보다 크거나 또는
b가 0보다 크면 그러면 a 더하기 b는 0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 중에 하나가 0보다 크다 그래서 더한 게 반드시 0보다 크지 않은 건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b를 봤을 때 a에다 1, b에다가 마이너스 5를 주게 되면 이 녀석은 분명히 이 가정 안에는 있죠. 둘 중에 하나만 0보다 커도 되니까. 하지만 이 결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 더하면 0보다 크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진리집합이 이 결론의 진리집합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에 없는 원소를 얘가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그래서 거짓말이 됩니다. 자, 대우를 한번 보여볼까요? 자, 대우는 얘가 자리가 앞으로 오면서 부정까지 되죠. 그래서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이 그리그로 바뀝니다. 그리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이제 얘가 부정이 되면서 오른쪽에 오게 되죠. a 더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참거짓을 따질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를 참거짓을 따지는 게 편한가, 대우를 참거짓을 따지는 게 편한가. 선생님은 그냥 대우를 따질게요. 0 이하의 수와 0 이하의 수를 더하면 당연히 0 이하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참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대우가 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이 본 명제도 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실 이 본 명제는 사실 우리가 이걸 참인 걸 증명하기가 조금 난해할 수도 있죠. 물론 개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더한 게 0보다 크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0보다 크다. 이건 뭐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니까 쉬울 수도 있겠는데요. 중요한 건 어떤 명제를 딱 봤을 때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으면 대우를 보면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초같지 않은 기초유형 문제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제의 역과 대우의 참거짓을 다루는 기본 수준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역이 참인 명제를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일단 역이 뭔지부터 확인 한번 해보죠. P이면 Q이다의 역은 이 가정과 결론의 자리가 바뀐 Q이면 P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역이 참인 걸 고르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의 역은 A 곱하기 B가 0이면 A는 0이 되겠습니다. 역은 A 곱하기 B가 0이면 그러면 A는 0이다. 근데 우리가 이쪽 부분을 해석해 보게 되면 두 개를 곱했을 때 0이라는 얘기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라는 얘기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는 A가 0이 아닌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가 1이고 B가 0이어도 두 개 곱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이 안에는 A가 0이다라는 이 집합 안에 없는 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이 거짓말이 됩니다. 자, 칸이 굉장히 빡빡하네. 자, 2번을 볼게요. 자, 2번 보시게 되면 2번의 역은요, A를 제곱한 게 1보다 크면 그 A는 1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칸쓰기가 되게 애매하다. 선생님 미안한데 이거 좀 지울게요. 네, 여러분들 필기는 선생님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칸이 좀 좁아졌네요. 역은 A의 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은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이것도 너무 당연한 반대경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A를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충족하지만 얘는 충족하지 않죠. 그래서 가정에는 있지만 결론에는 없는 원소가 있기 때문에 이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이 녀석의 역은 A 더하기 B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A는 1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B도 1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뭐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A에다가 5를 주고 B에다가 마이너스 8을 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더하면 마이너스 3이라서 2보다 작죠. 그래서 얘를 충족시키게 되는데 A가 1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이 원소는 여기에는 있지만 이 결론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명제가 거짓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4번의 역은 뭐가 되냐면 4번의 역은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면 이 결론이 앞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A, B가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죠. 제곱하게 되면 항상 0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 얘는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렇죠?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0 이상이고 얘도 0 이상인데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0이 아닌 애가 있기 때문에 0보다 큰 애가 반드시 있어요. 제곱하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제는 참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자, 5번 볼게요. 5번의 역은 A 더하기 B가 짝수이면 그러면 A 곱하기 B는 홀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했을 때 짝수가 되고 곱했을 때도 짝수가 되는 애가 있으면 얘는 거짓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A를 2, B를 2를 주게 되면 얘를 참이 되게 하게 하는데 A, B가 곱한 게 홀수가 되는 건 아니니까 얘는 참 충족을 못 시키게 되죠. 다시 말해서 가정에는 있는데 결론에는 없는 원소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죠. xy가 실수일 때 역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1번의 역은 xy가 0이면 그러면 x는 0이다. 제 녀석의 반례는 선생님이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x가 2고 y가 0이면 xy는 여전히 0이 맞으니까 여기는 충족시키는데 x가 0인 건 아니니까 결론을 충족시키지 않죠.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말이 됩니다. 가정을 충족시켰을 때 결론이 반드시 충족돼야지 p면 q이다의 명제가 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역은 x가 2보다 크면 그러면 3x-7이 0보다 크다. 자, 이거 마저 풀어버릴게요. 그럼 3x가 7보다 크다가 되고 x는 3분의 7보다 크다가 되죠. 그럼 x가 2보다 크다는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7보다 크다는 요렇게 되죠. 3분의 7. 그래서 보게 되면 이 가정의 범위가 결론의 범위 안에 다 못 들어갑니다. 즉 여기 때문에 이 2번은 여기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3번의 역을 밑에다가 조그맣게 한번 써볼게요. xy가 짝수이면 그러면 x하고 y가 짝수다. 모두 짝수란 얘기죠. xy가 짝수. 이 녀석의 발렌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x가 2고 y가 3이면 곱해서 짝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모두 짝수인 건 아니죠. 그래서 가정에는 있는데 결론에는 없는 원소가 있으니까 당연히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까요? 4번의 역을 선생님 밑에다가 빈칸에다가 우겨서 한번 써 넣어볼게요. 칸을 좀 길게 만들걸 선생님이 교재 편집하면서 조금 실수를 했네요. 자, 일단 역은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면 그러면 x가 0보다 크고 그리고 y도 0보다 크다. 이 콤마는 그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이고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문제 이고라고 나왔으니까 이고 y가 0보다 크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쉽게 성립하지 않은 하나의 예를 찾을 수가 있죠. x가 마이너스 1, b가 5가 되게 되면 더해서 0보다 크니까 가정을 충족시키게 되는데 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여기에는 있고 결론에는 없는 원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명제가 됩니다. 자, 5번의 역은 x가 0이고 y가 0이면 그러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이다. 이건 아주 당연한 참이 되는 거죠. 그죠? 둘 다 0이면은 절대값 수치에서 더해서 0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증명하고 말고 할 게 없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명제를 찾는 유형을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일단 역과 대우부터 찾아볼게요. 명제 P면 Q이다의 역은 자리가 바뀌는 거, 가정과 결론에. 그래서 Q이면 P이다가 되겠고요. 명제 P면 Q이다의 대우는 부정이 되면서 자리까지 바뀌는 거니까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사실은 명제와 그 녀석의 대우 명제 사이에서는, 즉 대우 관계에 있는 두 명제는 항상 참과 거짓이 일치합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명제 역까지 알려줄게요. 자, 역은 뭐냐면은요,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가 완전히 똑같으면은요, 이러면은 원래 명제와 역명제가 똑같이 대우처럼 참과 거짓이 같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두 진리집합이 완전히 똑같을 때 그 역도 참거짓이 같아진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요거. 자, 이때 역과 본 명제는, 원래 명제는 참거짓이 같다. 네. 자, 그래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중 그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것은? 이라고 문제에서 얘기했죠. 자, x가 0보다 크면 x는 1보다 크다. 일단 이 명제는 거짓말이죠. 그렇죠? 0보다 크다 그래서 1보다 큰 거는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역을 취해 보게 되면 역은 x가 1보다 크면 x는 0보다 크다가 되죠. 그래서 역은 참이 됩니다. 역은 참이 되고요. 그래서 원래 명제와 본 명제가 똑같은 진리값을 갖지 않죠. 왜냐면은 두 개의 진리집합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명제가 거짓이라고 그래서 역도 거짓인 거는 아니에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우를 보시면은요, 지금 원래 명제가 거짓이죠. 그러니까 대우도 해볼 것도 없이 거짓말이 됩니다. 왜냐면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똑같은 참거짓을 갖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두 참인 걸 고르는 거니까 일단 얘는 거짓말이 되겠고요. 자, 2번 봅시다. 이번에 역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역은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뭐냐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이 녀석은 뭐가 되죠?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풀어보게 되면 일단 진리집합이 달라요. 그러니까 역과 원래 명제는 참거짓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원래 명제가 거짓말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왜냐면은 가정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결론에는 마이너스 1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에는 없는 원소를 가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가정의 결론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 명제는 거짓말이 되고요. 그럼 두 개의 진리집합이 다르기 때문에 역 명제는 반대로 참이 되는 거죠. 그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역은 x 플러스 1이 0이면 그러면 x제곱은 1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건 당연히 참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고급지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가정과 결론의 진리집합이 다르기 때문에 역과 원래 명제는 참거짓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명제가 거짓말이니까 여기 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대우 한번 해볼게요. 자, 대우는요, 지금 원래 명제가 거짓말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우도 당연히 거짓말이 됩니다. 해볼 필요가 없어요. 자, 대우 먼저 할 걸 잘못했나봐요. 그죠? 3번부터는 대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원래 명제를 우리가 보게 되면 x가 2이면 여기서 이제 진리집합이 x는 2가 되고 여기서는 진리집합이 어떻게 돼요? 0하고 2가 되죠. 그래서 두 개가 진리집합이 달라요. 근데 지금 x가 2이면 x는 0 또는 2이다가 참이죠.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고 역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은 거짓말이 됩니다. 왜냐면 진리집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과 결론의 진리집합이 다르면 원래 명제와 역은 참거짓이 서로 다르다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역은 당연히 거짓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우는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는 당연히 참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역을 직접 구해봐도 돼요. 역은 여기서 x의 x-2가 0이면 x는 2다라는 게 역명제가 되는 건데 당연히 여기는 0하고 2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2만 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아서 역은 거짓말이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4번은 A는 B다 라는 거고요. 자, 4번은 여기 있는 이 결론은 A는 B일 수도 있지만 A가 B가 달라도 C가 0인 경우도 AC는 BC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가정과 결론이 진리집합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원래 명제는 어때요, 여러분들? 원래 명제는 참이죠. 그렇죠? A랑 B랑 같으면 AC는 BC랑 당연히 같아요. 그러니까 역은 당연히 거짓말이 돼요. 그죠? 역을 직접 구해봐도 AC가 BC이면 A는 B인데 이 녀석 안에는 C가 0이고 그렇죠? A가 1, B가 2, C가 0인 경우도 이 안에는 있죠. 어차피 H는 BC랑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이 녀석의 원소를 여기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거짓말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거짓말이고 진리집합이 다르니까 대우는 당연히 원래 명제는 참이 되겠죠. 그리고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도 당연히 참이 되겠습니다. true. 자, 5번 볼게요.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 안에 들어가면 까지가 가정이 되고요. 그러면 A 교집합 B는 A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B 안에 들어가면 A 교집합 B는 A가 되는 게 당연히 맞죠. 이렇게. 그쵸? A가 B 안에 들어가면 A 교집합 B는 A다.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고요. 그 다음에 A가 B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A 교집합 B가 A인 경우랑 완전히 똑같은 경우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을 취해봐도 역은 A 교집합 B가 A이면 A가 B 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것도 당연히 역도 참이고요. 여기 참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도 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건 5번이 되겠죠. 자, 좀 명제 문제가 많이 어려워요. 설명도 길고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간단한데 문제마다 나와 있는 예시들이 다 달라요. 그 예시들을 여러분들이 다 참거짓을 파악할 수 있어야지만 정답을 얻어낼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단원입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의 세제곱이 1이 나오는 경우는 x는 1 하나밖에 없고요. 여기는 x는 1입니다. 지금 보시면 가정과 결론이 진리집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역도 원래 명제와 참거짓이 같게 됩니다. 그죠? 그 녀석의 역은 뭐냐면 어때요, 여러분들? 역은
x는 1이면 x의 세제곱은 1이다가 되고 얘는 당연히 참이죠. 여기 참이고 두 개의 진리집합이 똑같기 때문에 원래 명제도 참입니다.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그 녀석의 대우도 참이 되는 거죠. 역, 대우 모두 참입니다. 일단 기억은 문제가 요구하는 문장이 맞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어떤 두 실수의 제곱의 합이 0이라는 얘기는 x도 0이고 y도 0이다 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써드리게 되면 실수 두 개의 제곱합, 첫 번째 실수와 두 번째 실수의 제곱을 해서 더해서 0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것은 그냥 기호 사용할게요. 이 기호는요, 여기 있는 이 문장과 여기 있는 문장이 같은 뜻이다 라는 사용하는 기호예요. 지금은 잘 사용을 안 하죠.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동치명제라는 말이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기호가 되는 건데, 수학 기호니까 선생님은 그냥 기항에 사용할게요.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이 수치상으로 같을 때, 값이 같을 때는 등호를 사용을 하고요. 이 진리값이 같을 때, 즉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뜻을 얘기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양변한 화살표를 사용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 만들어낸 기호가 아니에요. 실제 수학에서 있는 겁니다. 어떤 두 실수의 제곱합이 0이라는 얘기는 그 실수 각각이 모두 0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수도 0이고 두 번째 실수도 0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명제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니은으로 다시 돌아와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걸 해석하게 되면 x도 0이고 b도 0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얘도 x도 0, y도 0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지금 보게 되면 조건과 결론의 진리집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역도 참이고요. 대우도 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 자, 디귿 한번 볼까요? 디귿은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녹색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정은 여기까지가 가정이 되고요. 결론은 여기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절대값을 계산을 했더니 안에 있는 게 부호가 바뀌어서 나왔다는 얘기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음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음수이면서 이거 두 개가 0이어도 등호는 성립합니다. 얘가 0이면 얘도 0일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이 디귿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 가정의 진리집합은 x-y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결론은 x가 y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결론이랑 모양을 조금 맞춰서 다시 써보게 되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y를 이항하게 되면 x가 y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진리집합이 달라요, 여러분들. 이 가정에는 x, y가 같다도 들어가 있지만 여기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이 가정이 지금 이 결론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녀석의 명제 자체는 거짓말입니다. 이 주어진 명제가 거짓말이니까 당연히 대우도 거짓말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진리집합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 명제와 역 명제 사이에서는 참거짓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원래 명제가 지금 거짓말이니까 역은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우를 이용해서 상수를, 미지수를 구하는 유형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핵심 내용 읽어볼게요. 명제의 참거짓을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명제랑 똑같은 참거짓을 가지고 있는 대우 명제를 생각해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 실수 xy에 대해서 저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되도록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죠.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x 더하기 y가 a보다 작으면 x는 3보다 작거나 또는 y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걸 바로 해석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의 대우를 생각을 합니다. 기억의 대우는 일단 여기까지가 가정이고 여기까지가 결론이잖아요. 결론이 앞자리로 오면서 부정이 됩니다. 여기 또는 그 다음 이 부등식이 부정이 되겠죠. 그래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그리고로 바뀌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거이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여기는 여기가 부정이 되면서 자리가 바뀌게 되겠죠. x 더하기 y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사실 너무 쉽게 되겠죠. x가 가장 작은 값이 3이에요. 그리고 y가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우리가 두 개를 더했을 때 x 더하기 y는 당연히 최소한 2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 가정 부분을 해석하게 되면 이제 x 더하기 y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x 더하기 y가 2이면 x 더하기 y는 a 이상이다 라는 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범위 안에
쏙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부등식을 그리게 되면 이제 x 더하기 y인데 어떻게 수직선으로 그려라고 하겠지만 이 수직선의 범위 자체를 그냥 x 더하기 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정은 이 이상이니까 2가 색칠되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이게 우리가 이 결론 x 더하기 y가 a 이상이니까 이 a 안에 a 이상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 a는 2의 왼쪽에 있으면서 a랑 2랑 완전히 똑같아도 이 녹색 가정이 빨간색 결론 부분에 포함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a의 범위는 2 이하다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떨 때 대우를 쓰는 게 편합니까? 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또는보다는 그리고가 더 사용하기 편해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데 또는이 들어가 있거나 혹은 부정이 들어가 아니다 그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대우를 생각해 보는 게 그 명제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제를 기억이라고 하고요. 기억의 대우를 생각을 해서 그게 참이도록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부분이 가정이고요. 여기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부정되면서 앞으로 오는데 어느 부분이 부정되면서 바뀌냐면 이 부등식과 또는가 이 부등식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A가 K보다 작다가 크거나 같다로 바뀝니다. 또는 그리고로 바뀌고요. 그리고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뀝니다.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면 이제 여기 있는 가정이 결론으로 오게 되죠. A 더하기 B가 4보다 작다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왼쪽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형이 되겠죠. 그래서 A가 K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당연히 A 더하기 B는 가장 작을 때가 A가 제일 작을 때 B가 제일 작을 때가 되겠죠. K-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의 진리집합이 되고요. 결론의 진리집합은 이미 식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면이라는 이면 얘다라는 게 성립하려면 당연히 이 가정의 진리집합이 어디 안에 포함되어야 되냐면 결론의 진리집합인 A 더하기 B가 4보다 크거나 같다에 포함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A 더하기 B를 부등식은 수직선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 A 더하기 B를 그냥 하나의 문자로 봐버리시면 돼요. X라고 치환하셔도 되고요. 그냥 수직선 자체를 A 더하기 B의 값을 나타내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가정에 해당되는 걸 선생님이 녹색으로 표현하게 되면 A 더하기 B가 K-1 이상이다니까 색칠되면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요. 이 결론에 해당되는 걸 부등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4 이상이다인데 이게 참이 되려면 녹색이 이 결론에 해당되는 4 이상 안에 포함돼야 되죠. 이렇게. 이제 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K-1이 4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K-1은 4보다 커야 되고 두 개가 똑같아도 녹색이 핑크색 안에 들어가는데 즉 가정의 결론의 진리집합 안에 포함되는 데는 문제가 없게 되게 되면서 따라서 우리가 찾게 되는 K의 범위는 5 이상이 되게 되고요. 그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K의 우리가 미니멈이 되겠죠. 최소값 K의 미니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단 논법에 관한 대표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3단 논법을 이용한 참이명제 고르는 유형을 볼게요.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Q가 P와 R을 서로 소개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P이면 R이다가 참이 되겠습니다. 이를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문제를 살펴볼게요. 세 조건 PQR에 대해서 두 명제 P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R이 아니다 이렇게 서로 똑같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종합해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P면 Q이고 R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참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다음 보기 중 반드시 참이라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고르는 건데 1번 P이면 R이다. P이면 R이다. R까지 가죠? 맞는 말이고요. 자, 이렇게 부정이 둘 다 있을 때는 이 녀석의 대우를 살펴봅니다. 그럼 얘랑 똑같은 뜻은 얘하고 얘가 서로 부정이 되면서 자리가 바뀌는 거니까 사실 2번은 P이면 Q이다랑 똑같은 말이 되고 P이면 Q이다는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 우리가 얘를 대우를 보게 되면 얘하고 얘가 부정이 되면서 자리가 바뀌니까 Q가 아니다의 부정은 그냥 Q가 되고요. R이다의 부정은 R이 아니다가 되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Q이면 R이 아니다는 지금 현재 여기가 참이다라고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3번도 참이 되고요. 자, 4번. 자, P가 아니면 R이다.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P가 아니면 R이다. 우리가 얘를 대우를 취하게 되면
R이 아니면 P다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은요, P면 R이 아니다에 여기에요. 우리가 P면 R이 아니다가 참인데 그게 참이라고 그래서 그 여기 반드시 참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이 반드시 참이다라는 건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4번이 참이려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크기가 똑같은, 완전히 똑같은, 크기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미안해요. 완전히 똑같은 진리집합을 가지고 있어야지 원래 명제가 참일 때 역도 참인데, 지금 P의 진리집합과 R이 아니다의 진리집합이 같은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4번이 꼭 옳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P와 R이 아니다기 때문에 이 녀석의 대우를 취하게 되면 P가 아니다가 P로 바뀌면서 앞으로 오고요, R이다가 R이 아니다로 바뀌면서 뒤로 오게 되면서 5번은 P면 R이 아니다라는 명제랑 똑같은 명제가 되고, P면 R이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참이라는 걸 확인을 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세 조건 PQR에 대하여, 자, P면 Q가 아니고 그리고 R이면 Q이다. 이게 왼쪽 문제와는 다르게 연결고리가 지금 이제 없죠, 여러분들.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은데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쪽이 됐든 뒤에 거가 됐든 지금 이 Q가 서로 부정만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선생님은 이 녀석의 대우를 찾아볼게요. 그럼 대우는 뭐가 되냐면 Q가 아니다가 Q이라로 바뀌면서 앞으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P다가 P가 아니다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화살표가 아니라 대우라고 쓸게요. 그래서 사실 이 명제는 이 명제랑 똑같아지고, 그러면 이렇게 Q가 공통 부분으로 생기게 되면서 여기는 이 기억을, 요점을 추려서 성립하게 되면 R이면 Q이고 다시 Q이면 P가 아니다 라는 걸로 이렇게 3단 논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석하면 이제 저게 참이다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고요. 이제 보기에서 보면 되겠네요. 자, 이제 P면 R이다. P면 R이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지금 이 3단 논법에 의해서 R이면 P가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R이면 P가 아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의 대우를 취하게 되면 P면 R이 아니다예요. P면 R이다가 아니라 R이 아니다. 이게 참인 거지, 얘가 참인 거는 우리가 현재는 확인할 길이 없죠. 그래서 1번은 일단 아니고요. 자, 2번 P면 R이 아니다. 여기 이미 참인 걸 우리가 찾아냈네요. 맞고요. 3번 Q이면 P가 아니다. 여기 있죠? Q이면 P가 아니다. 맞고요. 자, 4번은 되게 지저분하니까 대우를 취해 봅시다. 이 녀석을 부정하게 되면 R이면 Q가 아니다가 이제 Q이다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R이면 Q이다는 여기에 있습니다. 참이고요. 그 다음에 R이면 P가 아니다는 R이면 P가 아니다라는 이 3단 논법 하나 건너뛴 명제 여기에 있죠. 참인 걸 이미 확인을 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단 논법을 이용한 추론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명제 단원이 시험범위에 포함된다면은 꽤 시험에 잘 나오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응용 문제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대부분 다 한글로 주어진 문장들이 나올 텐데 각각의 PQ를 잘 정해서 명제를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뭐 뻔한 얘기가 나왔죠. 대우를 이용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고요. 자, 어떻게 푸는지, 어떤 문제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을 좋아한다. 선생님이 음악을 좋아한다 라는 걸 P, 미술을 좋아한다 라는 걸 Q라고 정해 놓을게요. 그러면은 이 가는요, P면 Q이다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P가 아니다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다, 체육을 좋아하는 걸 R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이를 not R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나는요, not P이면 not R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이 녀석은 생김새가 복잡하니까 대우를 찾아보게 되면 not R과 not P가 자리가 바뀌면서 서로 부정이 되니까 R이면 P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 나를 종합해 보게 되면 P이면 Q이고 R이면 P인 거니까 P가 서로 연결되면서 R이면 P이고 Q이다가 성립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시겠죠? 그럼 3단 논법에 의해서 이걸 건너뛰어서 R이면 Q이다도 참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현재 PQR은 각각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면 음악을 좋아한다가 P, 미술을 좋아한다가 Q, 체육을 좋아한다가 R입니다. 자,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면 체육을 좋아한다. 다시 말해서 P이면 R이다인데 우리가 R이면 P다라는 게 확인이 됐지만 P면 R이다는 현재 알 수 없죠. 여기니까요. 우리가 역과 원래 명제는 서로 참고지 반드시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랬죠. 자, 1번은 일단은 틀린 말. 항상 참이라고는 볼 수 없다. 자,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체육을 좋아한다. 즉 Q이면 R이다. 얘도 우리가 R이면 Q이다라는 건 참인 게 확인되는데 그거의 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이다라는 건 확인할 수 없고요. 자,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제 not 되겠죠. not Q이면 not P죠. 음악은 P였죠. 미안합니다. not P이면 미술을 좋아하지 않는다. not Q다 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 녀석의 대우를 생각해보죠. 생김새가 지저분하잖아요. 자, 그래서 얘하고 얘가 자리가 바뀌면서 부정이 되니까 Q이면 R이다가 되겠습니다. Q이면 R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Q이면 R이다. Q면 P이다. 미안해요. Q이면 P이다. 우리가 P면 Q인 건 확인되는데 그거의 역이죠. 그래서 3번도 반드시 옳다라고 볼 수 없고요. 체육을 좋아한다는 R이죠. 미술을 좋아한다는 Q입니다. 그래서 이 4번은 R이면 Q이다가 되는 건데 R이면 Q이다는 우리가 이미 참이라고 3단 노법을 통해서 찾아놨고요. 자,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 R이면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 not P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음악을 싫어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체육을 좋아하면 음악을 좋아한다. 즉 R이면 P이다가 참인 건 찾아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녀석을 통해서 이제 R이면 P가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참이다라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반드시 참인 게 증명되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비슷하게 PQR을 잘 정해서 써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일단은요.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조금 다르게 들어갔네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들어갔는데 한번 해볼게요. 문제 선택을 조금 잘못했네요. 각각 이제 A, B, C, D가 안경을 쓰는 경우를 각각 P, Q, R, S라고 한번 해볼게요. 안경을 쓰는 경우를요. 아시겠죠? 안경을 쓰는 경우를 P, Q, R, S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D가 안경을 쓰면 C도 안경을 쓴다는 얘기는 S이면 R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돼요. S이면 R이다. 그 다음에 A가 안경을 쓰지 않았으면 다시 말해서 not P이면 C도 안경을 쓰지 않는다. not R이다가 되고요. 얘는 생김새가 지저분하니까 대우를 쓰게 되면 R이면 P이다가 됩니다. R이면 P이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라는 D가 안경을 쓰지 않았으면 D가 안경을 쓴 게 S죠. 그래서 not S면 B도 안경을 쓰지 않는다. not Q다. 이 녀석도 지저분하니까 대우를 쓰게 되면 Q이면 S다 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연결고리를 한번 봐볼까요? Q이면은 S고요. 다시 S면은 R이고요. 다시 R이면은 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Q가 안경을 쓰면 자 Q이면은 S고 S면 다시 R이고 R이면은 다시 P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안경은 딱 2명만 썼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R이면 즉 C가 안경을 쓰면 P, 즉 A가 안경을 쓴다. 이렇게 되어야지만 딱 2명만 돼요. 왜냐면 만약에 이 S부터 성립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즉 D가 안경을 쓰게 되면 저절로 S이면 R이다가 참이 되게 되면 R이면 P이다가 참이 되면서 여기서부터는 3명이 안경을 쓰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4명이 안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딱 2명만 안경을 쓰려면 여기만 참이 돼야 돼요. 여기만. R이면 P이다. 다시 말해서 C하고 D만 안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이해하셨죠? 네, 조금 살짝 어려운 문제 유형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명제를 찾는 유형이 시뻘겋죠? 어려운 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내 조건 PQRS에 대해서 일단 주어진 걸 보니까 Q이면은 P가 아니다. 그 다음에 R이면은 S다. 지금 둘 사이의 연결고리는 전혀 없어 보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R이면은 Q가 아니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니? 라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은 선생님은 R부터 출발을 할 거니까 R이면 일단 S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S가
R과 얘네들을 어떻게 소개시켜 주는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써볼게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Q이면은 P가 아니다가 주어졌는데 여기 지금 Q가 아니다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Q가 아니다의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자, 기억 명제와 니은 명제 중에서 기억의 대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억의 대우는 여기 있는 P가 아니다와 Q이다가 자리와 부정이 모두 되죠. 그래서 P이면 Q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현재 뭐냐면 R이면 S다. 우리의 목적은 R이면 Q가 아니다로 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 뭐가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들? 이 S하고 P가 서로 연결되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S이면 P이다 이게 있게 되면은요, S이면 P이다가 있게 되면 이제 R이면 S이면서 이제 S이면 P이다가 다시 연결이 되고, 그리고 P이면은 Q가 아니다가 기억으로 연결이 되면서 여기서 1로 가는 게 가능해지죠. 그렇게 되면서 R이면 Q가 아니다가 이제 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S이면 P이다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냥 똑같은 애를 찾아보니까 이 2번에 이 더럽게 생긴 애의 대우를 찾아봤더니 S이면 P이다가 되면서 우리가 필요한 명제는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걸 찾아도 그거랑 똑같은 형태로 주는 문제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우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마찬가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P이면 Q가 아니다. 그 다음에 R이 아니면 S가 아니다인데,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P이면 R이다니까 P의 모양은 이미 맞아 떨어져 있죠. 그래서 R이 아니다가 주어져 있고 R이다는 걸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이 주어진 명제를 대우를 취해보게 되면, 대우를 취해서 찾아보게 되면 대우는 S이면 R이다. 그럼 이제 P이면 R이다로 가려면 이거 두 개가 연결되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결과적으로 Q가 아니면 S다가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P이면 Q가 아니다가 성립했었고, 그 다음에 S이면 R이다가 성립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되면서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P면 R이다가 충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요 연결고리, 즉 다시 말해서 Q가 아니면 S다. 문제에서 바로 저게 주어진 형태가 있나요? 보기에 없죠. 그럼 얘랑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의 대우를 찾아보게 되면 S가 아니면 Q이다가 아마 있을 거예요. 딱 5번에 있죠. 요렇게 이 문제 스타일은 이렇게 풀린다.